매수 신호 발생. 교환, 주가 부양을 본격적으로 이어간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2% 이상 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0.5% 떨어진 2008선, 코스닥은 0.07% 떨어진 700.40포인트로 오늘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타바이오텍이 3.6%대 상승세고요. 콜마 B&H, 메디포스트, 컴투스, 젠백스 같은 종목들,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플러스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 CS윈드가 눈에 띕니다. 오늘도 1.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플러스 좋은 실적 발표하고 강세였는데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1.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모레지가 1.3% 내리고요. ENF 테크놀로지도 1%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연우,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면 코스피 업종에서는 N선물 지수 더해서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네요. 명문제약, 유유제약, 신화생명과학 등이 1% 이상 상승세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섬유 의류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운송주가 그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출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어떤 부분 저희가 시장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좀 파생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 일단 시장 베이시스가 지금 백어데이션 마이너스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좀 다시 플러스 쪽으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상당히 좀 약하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저는 뭐 오늘 한 1% 정도까지는 좀 각오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13포인트 정도 하락, 뭐 좀 예측 가능한 수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위안을 삼고 싶네요.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뭐 선물이나 현물 매도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뭐 외국인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70억, 280억 정도 순매도고 선물 시장에서는 60 뭐 이 정도 63계약 정도면 아직까지는 뭐 큰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는 아니고요. 기관이 조금 덜어내는 게 조금 가파르게 좀 덜어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하루 종일 무거울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거의 다 팔았네요. 뭐 시가총액 상위 한 200개 종목 중에서 손에 꼽을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한 7,000원, 0.45% 하락하는 걸 좀 비롯해서요. 현대차, 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을 상위를 구성하는 종목 대부분이 일단 하락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또 LG생활건강 같은 지금 화장품 대표 종목들은 조금 날카로운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밖에 좀 방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한국전력이 뭐 플러스권에 있지만 상당히 좀 약한 수준이고요. 그밖에 뭐 KTNG나 뭐 KB금융, 고려아연, LG전자, 뭐 코웨이, LGU+ 같은 약간의 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 몇몇 종목들만 플러스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률로 본다 그러면 그래도 좀 개별적인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STX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STX 엔진, STX 중공업 뭐 6% 이상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국보라는 종목이 25%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명문제약, 뭐 DSR 제강, 신화실업, 오리엔트 바이오,
포롱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 상위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훨씬 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매수 보이고 신호 있는데요. 발생. 일단 뭐 셀트리온 지금 뭐 북유럽에서 판매가 램시마의 판매가 호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밖에 카카오와 메디톡스, 컴투스,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약간 헬스케어 계열에서 코스닥 강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콜마 B&H, 뭐 디오, 차바이오텍, 뉴트리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연하게 약간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좀 반등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매수 업종 신호 다시 한번 발생.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이 있는 종목은 업종은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뭐 한국전력 정도만 좀 플러스권에 있다 보니까 매수 신호 전기 발생. 가스 업종이 좀 강세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매수 드리겠고 신호 발생. 종이 목재 업종 어제 그 정리 매매에 들어왔던 매수 테림페이퍼 신호 때문에 발생. 조금 왜곡이 있어서 지금 4% 이상의 좀 약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 네. 신호 코스닥 발생. 업종 마지막으로 짧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금융 업종에서 지금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팍스넷, 뭐 그다음에 스펙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 의류 업종 강세가 나오고 있고 IT 부품주 오늘도 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매수 신호 발생. 대주전자재료, 파트론, 트레이스, IM 이런 종목들 강세 나와주고 있고요. 음식료, 담배 업종, 뉴트리바이오텍, 풍국주정,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좀 입이 방정이었나요? 좀 하락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 정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은 오늘 시장 움직임 체크포인트 어떤 것을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개별주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단에 차지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매수 신호 움직임이 발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국보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팍스넷, 대동스틸 같은 기업들 현재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신호 국보 같은 발생. 경우 지금 현재 가입 매수 신호 제한폭까지 발생. 상승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테마 관련이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런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런 정치 테마 관련주들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팍스넷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변동성 확대의 대표적인 매수 신호 주자라고 발생.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상장을 했죠. 월요일 날 상장을 하고 나서 20% 급등이 나온 이후에 전일에는 매수 신호 하한가까지 발생.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한번 10% 가까운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그 개별주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 STX 그룹주,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거래대금 상단에 좀 차지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매수 신호 어제 발생. 마이너스 15%로 마감하면서 매수 신호 하루 발생. 변동폭만 하더라도 45%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거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매수 신호 개인 발생. 투자자분들은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거 좀 많이 매수 신호 말씀드리고 발생. 싶습니다. 오늘 섹터별 움직임 좀 살펴보자면 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현재 1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전일 그러니까 그 갤럭시 노트 7의 언팩 행사가 뉴욕에서 있었죠. 그러면서 관련주들 중에서 그 홍채 인식 카메라 모듈을 그 공급을 하고 있는 파워로직스 같은 기업이 현재 매수 관련 신호 수혜주로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1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파트론이라든지 인터플렉스, QSI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의 부품 수혜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 움직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 올림픽이 이제 이번 주 주말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관련 수혜주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어제 뭐 치맥 관련 얘기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치맥 관련 뭐 이제 관련 기업들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하리
딘, 동우, 마니커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현재 5% 넘어가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오리엔트 바이오, 대륙제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재 개별 모멘텀,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좀 물량을 실어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 중계를 통해서 현재 움직임들, 현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 앞서서 약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일단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249.43포인트대 9월물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 동향 그리고 채권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112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에서 금리 인상 시점이 옅어진다라는 속에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 움직임 어떻습니까? 예, 원달러 환율은 현재 전일 대비 3.9원 상승한 1113원, 1114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장가는 이제 전일 대비 지금 3원 오른 1113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NDF 시장에서도 2원 상승한 1112.3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외부 변수로는 전일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등 이제 좀 안전자산 선호 이제 달러 상승 요인이 있었고요. 이보다는 이제 현재 그 전일 그 당국이 어제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구두개 그러니까 현재 환율 하락 속도 이제 워낙 강세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다라는 이제 구두 개입으로 일단 당국이 생각하는 이제 최근에 워낙 강세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뭐 1110원이다 이런 인식이 좀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일단 1110원에서는 당국이 좀 방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인식들이 지금 오늘 원달러 상승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변수로는 뭐 전일 이제 BOJ에서 그 BOJ와 그리고 이제 아베의 이제 부양책이 좀 이제 실망한 부분에 있어서 엔화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일 이제 호주가 금리 인하하면서 또 호주 달러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원화의 좀 외부 변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그 환율 조작국 이슈 이후로 원화는 좀 이제 방어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가 전일에 이제 그 1110원에서는 그래도 당국이 좀 원화 강세를 좀 막아보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오늘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국채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한 7틱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금리가 소폭 상승한 영향으로 지금 약세 시작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BOJ 그리고 전일 이제 그 아베의 이제 그 아베노믹스 추가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좀 실망으로 일본 금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금리에도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국내 경기 개선이라든지 전일 금통위 이사록에서 여전히 이제 뭐 국내 경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뭐 상승폭은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또 국내 금리가 너무 낮은 레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그리고 금리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채권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슈들 전문가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크 주제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토크 주제입니다. 또 터진 중국발 악재. 이번에는 한류 콘텐츠 규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이 사드 배치의 보복성이 짙다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인기 아이돌 그룹들의 출연과 공연이 제한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이 또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 이게 장기적으로 혹은 또 픽스된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호재, 수치화되지 않는 이런 악재는 오히려 더 이제 증폭돼서 나타난 게 이제 주식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 뭐 광전 총국의 뭐 지침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루머가 돌았어요. 네. 뭐 일단 우리나라 아이돌들의 이제 활동 금지, 또 1만 명 이상의 이제 공연은 불허하겠다. 뭐 한국의 문화 산업에 중국 자본이 투자한 거를 뭐 금지시키겠다. 뭐 그리고 한국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중국 드라마를 중국 내에서 방영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이제 딱 들어도 좀 직관적으로 좀 봐도 좀 왜곡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어 보이는 이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들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혹은 영향이 좀 미미한 것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연예 기획사라고 볼 수 있겠죠. 뭐 YG나 SM이나 이런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좀 뭐 직접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 밝힐 경우에는 신저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 좀 엔터 관련 종목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볼 때 뭐 CJ ENM 비롯해서 뭐 CJ CGV 영화 산업 이런 부분은 좀 굳건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터나 또 드라마 제작, 또 컨텐츠 제작하는 요게 좀 소규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소나기를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엔터주 중에서도 그렇다면 영향을 받는 종목들과 아닌 종목들이 좀 나뉘어지겠네요. 그렇게 좀 지어봐야 되겠죠. 뭐 네. 특히나 이제 SM이나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직접적인 악영향이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다. 네. 좀 무거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8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네. 좀 소요하는 좀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준다고 한다면 좀 영향이 좀 적은 그런 종목들, 가파른 하락을 보였던 만큼 가파른 상승 반등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박찬욱 과장은 이 엔터주 매수신호 발생. 매수신호 발생. 매수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그래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명분과 어떤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좀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매수 신호 일단 발생. 뭐 중국 인바운드 관련된 그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드 관련해서 가장 먼저 두들겨 맞고 있죠. 뭐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거의 뭐 작년 상반기를 먹여 살렸던 그런 섹터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좀 날카로운 하락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악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뭐 1인 가구 증가 뭐 여기에 대한 좀 컨셉이었죠. 뭐 간편 가정식 관련된 이제 음식료나 매수 신호 편의점주 발생.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결국 뭐 담배값 인상 효과였다 뭐 이렇게 좀 가면서 또 매수 신호 날카로운 발생.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것도 뭐 임상 실외, 뭐 임상 실험 실패, 뭐 철회, 계약 철회 뭐 이런 얘기가 또 몇몇 종목들에서 나오면서 좀 아주 날카로운 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매수 뭐 신호 이천선을 발생. 좀 소폭 내주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매수 뭐 신호 조정을 발생. 받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매수 신호 이런 발생. 종목들에서 좀 매수 저밸류 신호 쪽으로 발생.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날카로운 그런 하락이 좀 불가피하겠죠. 그때 좀 비중 조절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고성장주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성장주, 특히나 이런 테마성 매매가 크게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개별주 매수 변동성 신호 확대에 발생.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런 스마트 머니의 발빠른 순환매, 이동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 형태의 이런 그 테마주 순환이 빠르게 나타났었던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주가 그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의 신용 잔고가 한 7조 4천억을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 좀 살펴보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영우 DSP 같은 경우가 신용 잔고 비율이 무려 18%를 넘어가고 높네요. 있습니다.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홈캐스트라든지 IM, 화일약품 등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로 넘어와서 좀 매수 신호 살펴보시면 발생. 그 유양 DNU 같은 경우가 좀 매수 신호 발생. and do the Harlem Shake. 매수 신호 발생. con los terroristas.
매수 신호 발생. con los terroristas, con los terroristas, con los terroristas.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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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Con los terror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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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 los terroristas.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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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 Do the Harlem Shake. Con los terroristas. 매수 신호 Do the 발생. Harlem Shake.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신혜손 선물 매도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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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발생.